월급은 그대로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왜 내 돈의 체감값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원화만 들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방어해야 할까요? 환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달러로 찍히는 배당은 원화 기준 현금 흐름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타이밍이 아니라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요즘 1,500원을 향해 가는 원달러 환율을 보며 언제 안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건 최근 1, 2년의 이벤트가 아니라 2018년 이후 이어진 구조적 추세에 가깝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추세였던 구간이 있었음에도 원화 약세가 계속된 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기 재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과 연결된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표면적 이유로는 미국의 관세,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같은 이슈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촉발 요인에 가깝습니다. 만약 기술 경쟁력과 성장이 꾸준했다면 대만의 GDP가 우상향한 것처럼 큰 충격 없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 탄력이 떨어졌고 인구 감소 가속화, 애미 통화량의 급증, 미중 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한국 고유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북한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까지 포개지면서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각은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환율의 장기 우상향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가 미국 배당주를 고르는 이유에 환율을 포함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은 배당 투자자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원화만 가진 분들에겐 불리한 소식이지만 달러 자산 특히 미국 배당 성장주를 보유한 분들에겐 전부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배당금 상승 효과와 환율 상승 효과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이 4% 오르고 환율이 5% 오르면 원화 기준 체감 성장률은 단순합으로 9%에 가깝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사례로 보면 SCHD의 올해 배당 성장률이 4%이고 평균 매수 단가 기준 환차액 6%를 더하면 실질 배당 성장률은 약 10%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리얼티 인컴은 9%, 알트리아 14%, 제피 10%, QILD 3%가 계산됐습니다. 계산은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단순 더하기만으로도 체감값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점의 환율이 해당 연도의 배당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엔 계엄 이슈 등으로 환율이 급등했고 그 덕에 예상보다 높은 원화 배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환율과 물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왜 물가가 따라오를까요? 한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의 대부분을 달러로 수입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에너지는 거의 모든 산업의 비용에 스며 있으니 환율 상승 수입 가격 상승 생산비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물가 상승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당 성장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환율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의 시간차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환율발 인플레이션을 생활요금에 즉시 전가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세금을 투입해 상승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기반 현금 흐름을 가진 개인은 일정 기간 더 높은 구매력을 확보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재정 부담을 메우기 위해 세금이 늘거나 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애미 통화량이 불어나면서 환율 상방 압력이 재차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원화만 보유하면 해마다 실질 구매력이 깎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폐업률 악화, 대기업 구조조정 등 현실을 보면 임금만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경쟁력 향상에 따른 부가 먼저 늘어나야 합니다. 단순한 통화 공급 확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체감 예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을 벌었고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올해 1,400원에서는 같은 200만 원의 국제 구매력은 약 18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물가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보다 임금이 더 빨리 오르지 않는 한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 북한러시아와 인접한 지리, 그리고 국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도 부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 배당 성장주는 인플레이션, 정치 경제지리 리스크를 동시에 분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우상향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구조 변화가 만든 장기 흐름입니다. 이 구조가 이어지는 한 달러
기반 배당 성장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숫자 그 자체보다 자산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환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생활비의 일부를 달러 배당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환율 시대의 방어선입니다. 환율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현금 흐름에 통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년의 생활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목표 비중과 궁금한 배당주 ETF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